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개성 있는 나만의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인테리어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면서 시공비가 지난 1년간 2배가량 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인테리어 시공비 가격 상승 원인과 함께 이에 발빠르게 과정을 신설한 도내대학, 인제대학교의 대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제대 산업융합대학원장이자 취업진로처장인 최용주 교수 나오셨고요. 현업 건축가로도 활동 중인 오희현 건축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년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2배가 뛰었습니다. 사실 현재 오희연 박사님은 현재 건축가로도 현업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요. 이 공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또 인테리어 업계도 긴장을 하게 만든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좀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또 흘러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우리가 소비자라죠. 소비자. 근데 우리 이제 건축에서는 건축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비자들, 건축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요즘에 쓰고 있는 제곱미터 단위 이런 것보다 평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많이 해야지 또 이해도가 높더라고요. 네. 원래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 평은 일본식 그 잔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걸 설명할 때는 평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줘야지 그 건축주들이 이렇게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평당 단가가 많이 이제 높여졌다는 걸 보면 그 기준들이 이제 디자인에 따라서 단가들이 이제 상승 요인들도 많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재료나 이런 그 원자재 값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또 인력의 뭐 인력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건축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반 건축주 같은 경우는 뭐 상가보다는 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이런 개념을 또 설명하면 또 이해도가 빠르죠 보면. 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평당 600만 원 정도면 건축 시공이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평당 800, 100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축에 이제 뭐 레미콘, 철근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인건비 요인부터 자재 그런 게 이제 엄청 작용을 한 거죠 보면.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보통 우리가 범위가 이렇게 있죠. 뭐 건축을 하게 되거나 실내를 하게 될 때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대까지 해주느냐 그런 걸로 사실 분쟁도 좀 많아요 현장에서는. 네. 가구를 해주느냐 커튼까지 해주느냐 그리고 뭐 화장실에 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경우 변기 같은 게 얼마짜리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죠. 경남 같은 경우는 그게 네. 지금 현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정리를 하자면 그 자재 같은 게 지금 워낙 그 시장 단가가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자재의 이제 단가를 이렇게 조언을 구하죠. 뭐 예를 들어서 목재가 얼마다. 그러하지만은 그 사항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네. 매주마다 단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재 단가 기준이 지금 뭐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옆에 인제대 최용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인제대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모셨습니다. 현재 최용주 교수님은 산업융합대학원장으로 인제대 자유형 산학연 협의체 사업을 또 진행 중이고 계시죠. 또 최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어려운 사정들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인테리어 시공 비용이 상승한 결과의 배경으로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 산업 현장 인력난을 보는 게 좀 맞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원자재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상승이 되고 있고, 이 이유가 연초에 배럴당 $70를 하던 원유 가격이
6월 평균 국제 유가가 $1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산업에 원가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제 조선사에서도 현장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선산업의 쇠퇴기로 인해서 타업종으로 유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가중됐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 유출된 인원들이 다시 조선업으로 컴백하기에는 그래 쉽지 않을 거라고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해주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 외에도 그 밖에 좀 인테리어 시공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을까요? 예, 결론부터 제가 얘기 드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 즉 수급 효과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연히 뭐 시공비 상승으로 이렇게 직결되죠 보면.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공주택 공급량 증대, 그리고 인테리어의 그 수요자 증가, 그리고 수요자들의 그 디자인 요구 수준이 이전과 많이 지금 달라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도배만 끝나면 되는 그런 디자인에서 이제 그것서 더 가미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상승 요인으로 볼 수가 있죠 보면. 네. 단순히 보면 이제 수요자가 늘어났으나 시공 인력이 부족하고 뭐 시공비 인건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도 있죠 보면. 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시공비 상승 요인을 이제 분석해 보면 금방 조금 전에 이제 최영주 교수님께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 정확합니다. 그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그 기능공들의 그 시공 속도,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기능공 배출이 지금 인력 투입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보면.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기능공들이 기한 몸값을 지불해야지 작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보통.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건설회사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당이라는 개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근데 실제로는 건설회사에서는 일당 개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돈내기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그 일정한 물량을 이제 작업할 때 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일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안에 이제 일당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보면 그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공비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전에 그 제 경험상 이렇게 봐보면 뭐 도배사의 경우는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10년 전에는 16만 원, 그리고 현재는 24만 원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장 목수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는 14만 원, 그리고 10년 전에 22만 원, 현재는 이제 30에서 33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불해야지 작업을 할 수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네. 그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인력들이 그 점차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 상승이 이제 가파르게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뭐 추측이 당연히 되죠. 네. 그 또한 또 현재 그 건설 기술자 배출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죠 보면. 그리고 보통 그 기술자들을 배출하는 대학은 보면 뭐 학교에 보면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실내건축학과 보면 이런 출신들이 이제 엔지니어로 활동하게 되는데, 결국은 저희 이쪽 건축계통 일도 그 3D 업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꺼려하는 일이 좀 많죠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폐과도 지금 학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술자 확보도 또 어렵다 보니까 또 아까 제가 얘기한 수급 효과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또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럼 결국 그것도 시공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수급 효과로 최저 지금 노동력의 임금 상승과 노동 시간 단축, 또 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게 포함이 돼서 더불어 이제 시공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 또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현재 인테리어 시공비 상승을 기회로 잡은 이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인제대가 국내 인테리어 업계 대기업과 전문 인력 양성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보도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저희 대학과 LG 하우시스 간의 실내 건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지난달 22일에 대학 차원에서 좀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네. 대기업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저희들이 대기업의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좀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학과 취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사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박사님 역시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다 보니까 이번 산학 업무 협약을 좀 유심히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좀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뭐 그 좋은 방향으로 이리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분야 외에 지금 수도권 대학 그 사례들을 보면 뭐 대기업 중에서 또 이리 그 계약학과라 해가지고 거기에 전공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이제 이리 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 좀 봐오고 있었고, 네. 당연히 또 이제 지방 대학에 우리가 봤을 때 그 지방 대학도 그런 위기에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그런 커리큘럼 상으로 그렇게 투입되는 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네. 결국 그게 이제 취업으로 학생들 취업으로 이어지니까 요즘에 뭐 구직난 또 그런 게 해소도 되고 또 전문 인력도 양성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이 MOU 이후의 효과입니다. 이 인재대에서 보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모든 MOU가 그 체결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해당 학과에서 전문 교수님들이 이론과 실습을 잘 진행을 하시고 네. 대기업과 함께하는 그래서 현장을 교육을 통해서 현장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서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이런 트랙을 운영을 한다면은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지역 연계형 인재를 육성하는 좋은 취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학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업 맞춤형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런 또 의미도 또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기대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대학이 할 수 있는 교육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현장에 맞게 인재를 양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있는 실무진들이 와서 다시 교육에 참여하는 이런 형식으로 투트랙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좀 더 취업 역량이 더 올라가고 진로에 대한 뭐 역량들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또 최근 지방대학의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대응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학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의 모든 사립대학들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대기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이게 취업으로 연계된다면은 대학 입장에서도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사실 인테리어 시공업이라는 게 이 소위 말해서 기술만 있으면 되지 대학에서 이 이론 수업을 하는 게 필요가 있을까 하는 네.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 대학에서 인테리어를 전공으로 배우는 것과 이 기술만 배우는 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있어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기술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직업훈련소는 기술과 기능적인 면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네. 대학은 이론과 실습 그리고 이 같은 인테리어 플래너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 응대를 위한 인테리어 전문 매니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미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기업과 함께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분돼서 차별화를 가진다고 대학은 분명히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2학기부터 당장 개강이 된다면 올해 말부터 당장 현업에 투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요구하는 인재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학이 미래를 예측하고 또 빠르게 학과를 개설해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저도 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기분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또 이번 인재대의 대응이 타 대학에 미칠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이전의 대학들은 아주 보수적인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렇게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인제대학 같은 경우는 그 문제점을 아주 빠르게 지금 투입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뭐 이론과 실무
이런 부분이 이제 대입의 교육의 방식이 이제 대입되면 아무래도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게 대응이 빠르다는 거죠. 네. 이전에 우리가 뭐 이론적인만 배워 나왔을 때는 다시 현장에서 다시 배운다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교, 대학교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이전에 참 많았죠. 그런 게. 그렇게 지금 이제 인제대학에서는 그런 게 개선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현실로 이제 정책이 바로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상당히 뭐 고무적인 것 같고, 또 지금은 또 대학이 이제 아주 어렵죠. 지방 대학 같은, 특히 사립 대학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변해야 되죠. 변해야지 네. 지금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런 그 좀 전에 했던 그 대기업과의 그런 MOU 체결이 되면 이제 좀 차별성이 있죠. 다른 대학과 다르게. 네. 그러면 결국 그게 취업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례들 뭐 지금 인제대가 먼저 출발 시도를 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걸로 또 타 대학에서도 그런 게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그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면 아마 더 많은 기업들도 참여하게 되고 학생들도 그런 게 주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참 얘기를 들어보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영주 교수님, 이번에 MOU는 또 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임자로서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이 시작에 대한 각오, 그리고 또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더 그 이후의 청사진까지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뭐 성격상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성과 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책임감 같은 걸 많이 느끼는 편이고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입사원을 모집을 해서 중견사원인 대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이익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기업을 운영한다고 보면은 대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부분은.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기업적 운영 인재 육성을 좀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뭐 지속적인 좀 피드백을 좀 계속 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또 보완과 개선을 또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또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딱 정착이 될 수 있다는 시점에서 가면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하학과 LG 하우시스 학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적인 LG 하우시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를 별도로 만들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나의 시험 무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타 학과로 확대돼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까지 기업과 대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로 가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이 위기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긍정적인 파도를 불러일으켜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근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증원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지방대학은 학생들이 대거 이탈을 예상하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이 할 일은 위기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이 머물러야만 할 매력적이고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 가져보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